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 130번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했었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연소가스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아, 그럼 옳게 짝지어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자, 보세요.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무색무취 무독성 기체로 자체 독성은 없대요. 근데 호흡 속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질식 우려가 있다. 자, 무색, 무취, 무독, 자체 독성 없다. 호흡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뭐예요? CO2죠. B. 황이암유된 물질이 탄다. 근데 여기에 이게 포인트지. 계란 썩은 내가 난대요. 뭡니까? 황화수소. 황화수소 H2S. 그죠? C. 공기보다 가볍다. 무색무취인데 헤모글로빈과 결합한다. 아,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정말 세네구나. 그래서 혈액의 산소 운반을 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뭐야, 여러분들? 얘죠.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CO. 다음. 시아나화물이 물 또는 산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청산가스. 인체 대량 흡입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연소가스다. 자, 이름 뭡니까? 얘가 시아나수소죠. HCN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3번으로 답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가스들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스 종류는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 아셨죠? 이거 전기반 책에 가보면 제가 한 11개, 12개 요 정도 가스를 제가 쭉 박스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혹시 까먹으셨으면 지금쯤이면 다 암기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혹시나 아직 암기를 안 했다? 그러면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31번. 다음 중 연소가스의 독성 허용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허용 농도는 우리가 TLV 수치라는 게 있고요. LC50 수치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우리 소방은 대부분 얘로 사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요 이름이 독성 허용 농도다. 그래서 이 TLV가 낮은 애가 위험도가 높은 거고 높은 애가 위험도가 낮은 거죠. 맞죠?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 TLV에 따라 우리가 이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를 따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TLV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0보다 작으면 독성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높을수록 위험하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게. 그치?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리고 시아나수소의 독성 허용 농도와 포스겐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포스겐이 높은 게 포스겐이 다 0.1씩이잖아. 아크롤레인도 마찬가지. 이게 제일 낮은 애들이라고. 제일 위험한 애들.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시아나수소라던가 얘네도 낮아요. 시아나수소가 10 정도 되고요. 염화수소가 5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훨씬 낮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벌써 여기 답이 1번으로 바로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은. 맞죠? 자, 그리고 132번. 다음과 관계 있는 연소 생성가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질소함유물인 열, 경화성 수지 또는 나일론 등의 연소 시 발생하고 냉동시설의 냉매로 많이 쓰인다. 냉동창고 화재 시 누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 허용 농도가 25래요. 뭐예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만 잘 해주시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다. 다음 133번. 자, 요런 것들. 다음 중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문제로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1번에 가보면 털, 고무, 일부, 나무가 탈 때 발생하는 무색가스다. 눈, 호흡기 계통에 자극이 큰 가스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래요? 이황산가스 또는 아황산가스. 그죠? 그리고 암모니아, 질소함유물인 수지류, 나무 등이 탈 때 악취가 나는 무색의 기차로 발생 시 눈, 코, 폐의 자극이 크다. 오케이. 3번. 자, 황화수소는 여러분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계란 썩은 애가 있어야지. 근데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절연제나 배관제가 탈 때 생성되는 무색기체래요. 얘가 황화수소래. 아니죠. 여러분들 얘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거? 절연제 및 배관제가 탔대. 그치? 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염화수소에 대한 설명이다. 염화수소. 시아나수소. 대량 흡입되면 전신경련, 호흡정지, 심박동 정지로 사망에 이르며 동물 털의 불안전연소시 또는 인조견 등의 직물류 목재, 종이, 특히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이 탈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134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 생성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소 시 생성된 일산화탄소는 인체의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헤모글로빈이 얘와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질식할 수 있죠. 그죠? 일산화탄소 중독. 2번 이산화탄소는 비가연성 물질이다. 그러니까 비가연성 물질이라는 건 결국은 타지 않는. 이건 맞죠. 연소가스 중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인체 허용 농도가 5% 이상이면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 정도면 이게 아직은 한 2통 정도? 이게 그래서 제가 퍼센트를 해설에 넣어 놓긴 했거든요. 한 2%가 호흡곤란, 약간 불쾌감, 불쾌하대. 약간 느낌이 약간 불쾌하대요. 그죠? 5%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머리가 좀 아프대. 5%가 보면 뭐 눈이 좀 자극이 되고 뭐 현기증이 좀 날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고요. 8%대 이제 호흡곤란, 구토, 호흡곤란과 같이 구토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가 이제 의식상실 1분 내. 요거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20%가 사망이에요. 아셨죠? 20%가 사망이다. 근데 이거를 근데 내가 퍼센트를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금 보시고 나머지 맞는 보기를 좀 잘 보세요. 하셨죠? 맞는 보기를.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얘기라고.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시아나수소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아셨습니까? 네. 135번 무색무치 무미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상온에서 염소화 적용하여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형성하기도 하며 인체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질식 사망하게 한다. 뭐예요? 일산화탄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황화수소, 아황산가스, 시아나수소, 이 아황산가스가 이산화황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같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이다. 이건 정답을. 136번. 네, 이거 똑같은 문제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 질식 사망에 이르렀대. 뭐예요? 시아나수소죠. 정답 1번. 그죠? 137번. 다음 중 독성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포스겐은 PVC 수지류가 탈 때 생성되며 허용 농도는 0.1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PVC나 수지류가 탈 때 나올 수 있는 가스 중에 하나고 그리고 포인트가 0.1이다. 0.1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일산화탄소는 완전 연소가 아니죠. 얘가 완전 연소죠. 그죠? 그리고 염화수소는 PVC 등 수지류 전선의 절연제, 배관재료 등이 탈 때 발생하는 무색기체로 눈 호흡기에 영향을 주며 금속에 대해 강한 부식성이 있다. 네 번째, 시아나수소는 청산가스라고도 하고 질소성분 합성 수지류, 동물털의 불안전연소시, 나일론, 인조견 등의 직물류, 목재, 종이, 우레탄 등이 탈 때 미량이 발생한다. 기출 지문으로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38번. 유리를 부식시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여 사람의 시력을 상실케 하는 유독성 가스는 그랬어요. 그럼 유리 부식은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된다? 불화수소로 보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좀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소가스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약자료라던가 또는 이제 점프 교재라던가 정규반 교재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된다. 특히 많이 나오는 가스들 위주로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또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3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시 연소물질로부터 발생되는 고체, 액체, 밀입자를 포함하는 연소기체의 혼합물이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연기죠, 연기. 그러니까 연기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연기다. 연기 안에 가스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140번. 연기 유해성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거. 제일 이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얘가. 맞습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적, 심리적, 생리적. 그죠? 맞습니까? 후각적인 것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후각적인 거, 우리가 신체 능력에 의해서 여기 지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 초기에는 수소 발생량이 많아 백색 연기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초기에는 백색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 이후에는 탄소가 많아서 흑색이 나온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세 번째, 연기 자체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피난자에게 패닉 현상을 유발할 수 있대. 우왕좌왕,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되지? 약간. 화재 시 연기에 대한 질식 피해보다 열에 의한 피해로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셨죠? 자, 뭐에 대한 게 이제 열에 의한 거보다 뭐에 의한 거? 연기에 의한 피해가 더 크더라.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더라.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142번. 연기의 농도 측정법 종류로 옳지 않은 거. 자, 중량 농도 측정법. 요거는 연기의 농도를 재는데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 아셨죠? 그래서 무게를 재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몸무게 재듯이 그냥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게를 측정하는 거고 농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개수, 연기 입자 개수를 재는 거고요. 그리고 감광계수 투과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소방에서 사용하는 거죠, 소방. 네. 근데 질량에 대한 건 따로 없다. 질량에 대한 건 따로 없다. 이런 것들도 한번 예전에 이제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밀리그램 단위가. 얘는 개. 단위에 가보면. 그리고 감광계수의 단위는 메타의 마이너스 1입니다. 아셨죠? 요 단위도 한 번씩 꼭 보십시오. 단위도. 자, 143번. 피난활동 중 인체 시계의 제약 요인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시계라는 건 이제 눈.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약 요인이 가장 큰 건 당연히 뭘까요? 연기겠죠. 그죠? 연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제일 많죠. 연기. 뭐 화염, 가스, 열보다는 144번. 연기 유동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채워 넣으시오. 수평, 수직, 계단 실내.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1, 3, 5 순으로 간다 그랬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죠?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 정리를 또 해두실 수 있으면 좋다. 145번. 연기 농도에 따른 가시거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35, 113. 135, 113. 그죠?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광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줄어드는 거냐면 가시거리가 20에서 30이냐. 그죠? 여기가 5냐. 여기가 3이냐. 여기가 한 1m 정도 되고 0.2에서 0.5 정도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 갔을 때 여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상황도 있다 그러죠. 상황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또 표를 넣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촉이나 연기 감지기. 그리고 미숙지자가 도망가기 좀 힘든 농도고, 여기는 숙지자가 도망가기 좀 힘든 농도고, 어둡고 여기는 앞이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0.2에서 0.5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앞이 안 보인다. 거의 유도등도 안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성기나 유도등조차도 안 보이는 시기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가시거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감광계수가 0.1일 때 가시거리는 10에서 20인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여기 20에서 30이라고. 그리고 0.5일 때 여기죠? 그럼 3m로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둡다. 1일 때 1에서 2인데 1일 때 1에서 2인데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10일 때 0.2에서 0.5인데 최성기다. 오케이. 옳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그래서 145번의 정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가시거리와 감광계수 상황에 맞춰서 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감광계수가 0.3이고 가시거리가 5m래요. 그때 재난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죠. 그럼 이때는 뭐다? 숙지자가 피난하기 좀 힘들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가 1에서 1m 정도 된다. 최성기 때 농도가 10에서 이 정도 된다. 그지? 어두침침하다. 여기죠, 여기 0.5에서 3m 정도 된다. 여기도 3m 정도 된다. 됐나요?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연기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연기에 대한 게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기는 공기보다 고온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여러분들 붙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천장 하면 여기를 따라서 흐르죠. 맞죠, 여러분들? 외기가 건축물 내 공기보다 따뜻할 때는 건축물 내부에서 하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며 이러한 하향 공기의 흐름을 역골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공기가 온도가 더 높은 거죠. 내부가 온도가 더 낮다면 외부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내부 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골뚝. 3번 저층 건물에서는 굴뚝 효과에 의하여 연기는 상승하고 고층 건물에서는 열 대류 이동, 압력과 같은 영향 및 바람의 영향으로 통로 등에 따라 연기 이동을 일으킨다. 이게 두 개가 바뀌었다. 굴뚝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건물? 고층. 그죠? 열이나 단순 대류 이런 것들은 저층. 그죠? 됐습니다. 연기 이동 속도는 수평일 때 0.5에서 1, 수직일 때 2에서 3이다. 그리고 실내 계단일 때는 3에서 5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 같이 했었죠. 14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 상하층 내부와 외부 온도 기압차 때문에 건축물 하부에서 외부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건물 내의 더운 공기가 천장 위쪽으로 올라가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공기의 밀도가 감소되어 수직 긴 통로를 따라 강한 통풍을 일으키며 올라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화재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서 오르고 여기는 온도가 더 낮고 이랬을 때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된다?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서 나갈 거고 외부 공기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직 공간을 타고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스택 이펙트. 그죠? 연돌 효과 또는 굴뚝 효과. 맞습니까? 요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굴뚝 효과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굴뚝 효과 문제는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굴뚝 효과라든가 역굴뚝에 대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설명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렵게 안 나온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149번. 보세요. 굴뚝 효과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굴뚝 효과는 화재 시 외부 공기는 상층으로 유입되고 실내 공기는 하부로 배출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역굴뚝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149번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갔을 때 외부 공기는 상층으로 유입이 되고 실내 공기는 하부로 배출된다. 이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역굴뚝은 기본적으로 상층으로 유입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일단 2번 실내 찬장 쪽의 고온가스와 바닥 쪽의 찬 공기의 경계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모여있는 가스와 그죠? 새로 이 바깥쪽에서 들어온 요 가스 그죠? 외부 공기죠. 외부 공기의 요 경계선 걔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중성대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게 답일 거예요. 그죠? 이게 답이죠. 굴뚝 효과는 수직 공간으로 이동하는 온도차, 압력차, 그리고 기류 이동을 포함하고 연돌 효과는 실내 온도차로 인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공기 부력의 압력차로 연기가 수직 공간을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굴뚝 효과라는 것 자체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공기의 밀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뜬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바깥쪽 온도가 낮고 밀도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얘네들이 밀고 들어온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차, 그리고 압력차도 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래서 수직 공간을 타고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굴뚝 효과, 스택 이펙트, 연돌 효과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불연속선에 대한 정의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또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0번. 연기 유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건물 내외 온도차에 의한 연기 유동을 굴뚝 효과라고 얘기한다. 그죠? 연기는 화재실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온도는 급속히 하강하고 왜냐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하강한다라는 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께는 거의 일정하다. 수평 방향의 연기 상승 속도는 외부 풍압 영향이 없다면 평균 속도는 이 정도 된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중성대의 위치는 건물 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제가 화재 상황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화재 상황이 크게 진행된다는 건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더 크게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위쪽의 연기는 계속 누적이 되고 중성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래쪽으로 하강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4번 151번 건축물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있다 그랬냐면 높이 맞습니까? 또 기밀도 그죠? 그리고 층간 공기 누설. 그리고 온도차.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온도라던가 또는 그 건물 자체의 높이라던가 또는 그 건물의 외벽과의 기밀도 또 층간 공기 누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층의 면적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층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니다. 층 면적은 그냥 그 층의 넓이에요. 그죠? 얘가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뭐 층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층 안에 있는 가연물의 양, 뭐 이런 건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층 면적이 중요하진 않다고. 층이 아무리 넓어도 그 안에 가연물만 없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굴뚝 효과를 얘기를 또 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층의 면적 자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연기 유동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뭐 굴뚝 효과라던가 152번에 가보면 그죠? 그리고 부력이라던가 외부 바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연기 유동이잖아. 연기가 움직이는 거 산소 농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냐면 연기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있다 그랬어요? 팽굴 풍공피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굴, 풍, 공, 피. 그래서 팽창, 굴뚝, 어떤 외부 풍압, 맞습니까? 또 공기조화 설비,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피스톤 효과 이런 애들.
맞죠, 여러분들? 자, 153번. 건물 아저씨 실내와 실외에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이 형성된다. 압력이 같아지는 면이 형성이 되는데 거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맞죠? 중성대라고 얘기하죠. 그죠? 154번. 중성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이 같아지는 부분을 중성대라고 얘기한다. 맞죠? 중성대에서 압력차는 제로라 그랬죠. 중성대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차는 커지고, 중성대는 보통 계구부에, 자, 봐봐 여러분들, 중앙보다 약간 아래쪽에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우리가 천장과 바닥 또는 이제 실내와 실외 쪽에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 보통 중성대는 그 층 또는 그 건물 높이보다 약간 아래쪽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더라. 자, 확실하게 여기 가보면 바닥 쪽의 압력은 실내 압력이 실외보다 높다. 아니요. 여기가 천장이죠. 여기가 바닥이죠. 그럼 여기를 잘라. 이렇게. 여기가 중성대래. 그럼 이 중성대보다 아래쪽은 아직은 바깥쪽 공기가 더 센 거고. 맞죠? 여러분들 천장 쪽은 이미 실내 공기가 지배를 한 상태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실내 압력이 아직은 실외 압력보다 어때요? 낮은 상태죠.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또는 그냥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양이 많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성대보다 아래쪽이 안전한 거라 그랬죠.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 아직은 공기가. 그래서 위쪽은 이미 뭐가 차 있다? 연기가 차 있다. 155번. 연기 제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 뭐 있다 그랬어요? 희배차. 그죠? 희석, 배기, 차단. 희석, 배기, 차단. 소화라는 건 없습니다. 소화라는 건 없고요. 156번. 다음 중 열 전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얘가 있다. 그죠? 전도는 고체나 정지유체에서의 열 전달. 대류는 액체나 기체 또는 유동하는 유체. 복사는 매개체가 없다 그랬죠?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전대복, 복사, 전도, 대류, 대전이라는 건 없다. 맞죠? 자, 그리고 157번 보십시오.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와 직접 접촉을 한대. 직접 접촉. 그래서 분자와 분자 간의 충돌에 의해 열의 이동이 생기는 현상. 이게 뭐라 그랬죠? 전도. 직접 접촉, 분자 간의 접촉, 분자 간의 접촉, 분자 간의 충돌.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또는 이제 플라스틱 말고 그냥 냄비가 있다, 쇠 냄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내가 불을 붙이면 냄비 손잡이 여기 냄비에다가 불을 붙이면 냄비에 있던 열이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이쪽으로 오는데 얘네들이 다 여러 개 분자로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얘네만 열을 받아요. 맨 끝쪽에 이 불과 가까운 애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진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옆으로 열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열을 넘겨주는 거냐면 자기들끼리 움직이면서 옆에 애들을 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열이 계속 옆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전도. 158번. 이거 뭐야 여러분들? 고체나 정지하고 있는 유체 내의 온도 구배. 여러분들 온도 구배라는 건 온도차예요. 그죠? 그 매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 전달 방식. 매질이라는 건 물질. 그죠? 그럼 고체나 정지하고 있는 유체의 온도차가 존재할 때 열 전달이 생기는 현상 뭐예요? 전도죠, 전도. 다음 중 기체보다는 고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열 전달 방법. 이런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과거엔 진짜 이런 문제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고체에 대한 문제고. 160번. 공기 이동이나 유체 흐름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류.
체육관과 같이 천장이 높은 건물은 화재 초기에 연기가 천장까지 상승하지 못해 천장에 연감지기를 설치해도 화재 감지가 어렵다. 이처럼 연기가 잘 상승하지 않는 이유. 이거 뭐예요? 대류. 이동을 잘 못하는 거야.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뜨거운 공기가. 감지기까지 가서 열을 감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류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162번. 다음 중 복사 에너지에 관한 법칙에 대하여 말지 않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럼 복사 에너지 법칙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다. 무슨 법칙이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우리가 복사열은 와트는 시그마의 입실론의 A 그리고 여기에 T1의 4승 T2의 4승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무조건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A는 면적이고요. 그리고 얘는 흑채면 1이다. 얘가 방사율이라 그랬죠. 그죠? 방사율. 시그마가 상수값이야. 상수. 얘가 뭐다? 5, 6, 7, 8. 이건 제가 외워라. 단독으로 상수값은.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4승. 복사 에너지는 면적에 비례한다. 복사 에너지는 그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복사 에너지는 전달 면적에 영향이 있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맞죠?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163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값으로 옳은 거. 제가 방금 5, 6, 7, 8.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도 법칙으로는 얘가 있다 그랬어요. 퓨리어. 퓨리어는 전도열 구하는 공식이라 그랬죠? 얘다. 맞죠? 그래서 전도열 Q는 그래서 얘가 상수. 얘가 온도차. 그래서 이게 그 고체의 두께. 그래서 그 고체의 면적. 요런 애들. 그죠? 이게 전도 법칙, 전도열 구하는 공식입니다. 와트. 자, 근데 대류열도 구할 수 있대. 대류열. 얘는 뉴턴의 냉각 법칙. 얘는 Q는 T. 그죠? 그래서 얘만 다르다. 얘만 개수. 대류 개수 값이고, 요거 와트 나온다. H는 개수값, A는 면적, 델타 T는 온도차.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최근에 열 복사 쪽에서 이제 그 연료속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도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 연습하게 해드립니다. 자, 천장 제트 흐름 문제는 요거는 문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링 제트 플로우는 불이 났을 때 여기에 연기가 이렇게 쌓이더라. 연기층이. 그럼 이 두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요 높이 H에 한 5에서 12% 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 최성기입니까? 아니죠. 초기죠. 그리고 헤드와 감지기는 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부력에 의해 발생하면 그죠? 연기가 모이는 거니까요. 천장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기류를 얘기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고 요거 피하여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천장 제트 흐름은요. 롤오버의 또 원인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착화가 되면 걔가 롤오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천장 제트 흐름은 제가 보기에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고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롤오버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퍼센트 범위 알고 계시고 언제 초기, 그죠? 그리고 유효 범위 내에 꼭 감지기나 헤드, 빠르게 흐르는 기류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죠. 168번 홍수의 흙, 그죠? 지금 여기 갔을 때 화상에 대한 건데 분홍색과 빨강색이고 물집이 생겼대. 수포성이네. 2도.
이거 제가 예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빨가면 1도. 그죠? 수포가 발생했다 2도. 맞습니까? 그리고 괴사성, 피하지방까지 침투했다. 요게 3도. 피부가 탄화되거나 뼛속까지 들어갔다 4도. 이런 것들 구분해서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요. 이제 167번 문제. 여긴 이제 폭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문제도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연소 및 폭발 문제가 한 20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먼저 해결을 좀 해보시자고요. 아셨습니까?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폭발부터 또 문제풀이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